오늘 고성호 칼럼은 낭만 닥터는 없다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잠깐 동안 슈바이처 전기를 읽고 슈바이처 위인전을 읽고 나도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잠깐 동안 이 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의사 당시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하고 있었던 사촌 형 집에 놀러 갔다가 해골 있잖아요. 두개골에 이 뼈 이름이 한 200여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뼈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빡빡하게 이 글씨를 써놓고 그것도 영어로 써놓고 그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고 기겁을 해갖고서 제가 의사 꿈을 버렸습니다. 제가 이 두개골 해골과 평생을 같이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저는 그렇게 의사의 꿈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절대 다수는 안정적인 직장 때문에 킬러 문항까지 과외 공부 해가면서 가기는 하지만 세태가 그러나 나름 의사가 돼서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의대로 진학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일단 의대로 진학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도 최소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의사 인생이 실제로는 드라마 낭만 닥터에 나오는 김사부 같은 그런 의사의 길을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김사부의 입을 통해서 의사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얘기들을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 죽어가는 환자를 앉아서 보고만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의사들의 모습이죠. 제가 아파서 갔어요. 아파서 갔는데 이거 이 사람이 과연 회생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거나 따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치료비 낼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거나 따지는 것 같고 그런 의사 만나면 끔찍하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야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일이야. 죽어가는 사람 앉아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단 치료부터 해 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만나고 싶죠. 그게 낭만 닥터의 주인공의 모습이고 우리는 바로 그런 의사를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낭만 닥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의사 꿈을 잠깐이라도 꿨죠. 지금은 없어요. 왜 이렇게 없어졌냐? 우리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버렸어요. 낭만 닥터는 드라마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 속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의료 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여전히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관념적으로는 낭만 닥터를 찾아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런 낭만 닥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없냐고 불평을 토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건물에서 추락을 했어요. 17살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했는데 누가 떠밀었거나 이런 정황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되게 짐작이 되는 학생, 17살 학생이 추락을 했어요. 다행히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응급실을 찾아다녔어요. 응급실을 찾아가서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냐? 이게 대구에 있는 파티마 병원입니다.
대구에 있는 파티마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그때 응급실을 지키고 있던 전공의가 판단을 합니다. 통상 이렇게 그 추락사고의 경우에는 이게 누군가가 밀어서 싸우다가 떨어진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치료하면 되는데, 극단적 선택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언제 그런 극단적 선택을 다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진료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티마 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이 없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파티마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급해도 그런 경우에는 환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병원의 지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의는 그 FM에 따라서, 그 파티마 병원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이유로 이 환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 이 정신과 치료가 가능한 폐쇄병동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응급차를 타고 다시 가서 다른 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 17세의 학생은 사망했어요. 그렇게 되자 응급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파티마 병원의 전공의가 지금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경찰은 이 전공의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응급의료법 제48조 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파티마 병원 측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정신과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 시도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공의 A씨는 이 병원의 공지에 따라서 대응한 것이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받으려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폐쇄병동을 운영해야 하는데, 폐쇄병동을 우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 전공의 A씨가 올바른 판단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응급 의료를 거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의 문제는 이 실려온 환자가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를 판단하는 것이 1차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일단 이 사람은 의료 거부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일단 수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결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누가 응급실 근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응급실 근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 사례가 또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대 목동병원 사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에 2017년인데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신생아 4명이 폐혈증으로 연달아 숨졌습니다. 그러자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했던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이 사람들 다 잘렸어요. 교수, 의사직, 다 잘렸어요. 그리고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교수 3명은 구속됐습니다. 당시에. 막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어떻게 애 넷을 연달아 죽냐, 아기들이. 이거 의사들이 이게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업무상 과실 아니냐. 그 막 분노하는 여론 때문에 이 사람들 3명이 변명 한마디 못하고 일단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 말이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대법원 무죄 판결이라고 하면 무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 없이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몇 년간을 고생하고 재판받느라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들이 억울한 사정은 또 개인 일이라고 합시다. 뭐 살다 보면 운이 없거나 재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좋아요.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소아청소년과 지원생이 없어졌어요. 누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소아청소년과를 그래도 나는 가서 아기들 생명 내가 구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붕괴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라는 게 있어요. 예, 미용 성형 같은 건 필수 의료가 아닙니다. 피부과 필수 의료 아니에요. 그냥 좀 불편하고 가렵지만 참을만 하잖아요. 그러나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급실. 여기 의사 없으면, 사고 난 사람 가서 의사가 없으면 죽어요. 소아청소년과, 소아과 말이죠. 이 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말로 자기 신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된 이 전공의들이 아이들 표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서도 어디가 아픈지 이걸 발견해내고 처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응급 필수 의료예요. 필수 의료. 흉부외과. 그러니까 심장 마비 왔다. 일단 절개해서 심장 다시 뛰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흉부외과 이런 게 필수 의료란 말이에요. 산부인과 필수 의료입니다. 옛날처럼 다시 조산원이 애기 받아주는 시대로 돌아갈 겁니까? 저 시골 이 지방에서는 이 산모를 응급실에 응급차에 싣고 2시간씩 달려서 산부인과로 지금 데리고 가는 상황 아닙니까? 필수 의료란 말이에요. 필수 의료. 그런데 필수 의료라고 하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높잖아요. 환자들이 위험하고 위중한 상황의 환자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 필수 의료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대 목동병원의 병원 의사 3명 감옥에 일단 보내놓고 재판하듯이, 전공이 일단 잡아놓고 재판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필수 의료 분야에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필수 의료 분야는 지금 의사 숫자는 많지만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인력 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가 부족하대. 그럼 의사 증원을 의사들을 더 뽑으면 되잖아. 더 뽑으면 그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가냐고요. 비필수 의료 분야. 이를테면은 이게 제가 그걸 낮춰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필수 의료가 갖고 있는 이 위험성, 4D, 이 사람들 거의 24시간 근무하잖아요. 워라밸 같은 거 다 포기하고 해야만이 되는 게 필수 의료 분야란 말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저녁 먹다가도 병원에서 응급환자 급하게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개복해야 됩니다. 그럼 뛰어가야 되는 게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란 말이에요. MRI 사진 해독해 주세요는 내일 할게요가 되지만, 그러니까 영상이라든지 피부,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정말 돈 잘 벌고 안전한 영역에 있어요. 의사들이 왜 그런 데를 가지? 위험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실제로는 돈도 잘 못 버는, 오로지 이 낭만 닥터 같은 이 의사의 이 헌신, 애국심, 인간애, 여기 가지고야 버틸 수 있는 이 낭만 닥터 같은 사람들만 가는 이 필수 의료를 누가 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낭만 닥터들은 그냥 드라마에서만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병원에 갈지 모르잖아요. 직접이거나 또는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맡겨야 될 그 의사들이 낭만 닥터 같은 사람들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 의료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역대 정권들이 의료 통합을 강행하면서
의학 분업을 강행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미친 듯이 몰아치면서 이렇게 우리 병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드라마만 맨날 낭만 닥터 드라마 찍으면 뭐 어떡합니까?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데, 현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예, 저는 이 문제 한 번만이라도 직접 또는 가족들 때문에 병원에 갔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누구나 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윤석열 정부가 정말 기울어진 나라, 무너진 나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차분하게 의료체계 전반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